문화 공간이 되고 또 사랑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하고 있죠. 그럼 그건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지. 외교를 잘하게 국내로 하려고 하는 게 전직 대통령들이 다시 이렇게 많이 나와요. MB가 청계천을. 집이 강남인데 그쪽에도 걸을 때 많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도에 나오기는 안 보겠다. 본인의 영화를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결국 영화관에 직접 가서 영화를 보는 게 사진에 찍히고 뭐 극장에 간 것도 본인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나 유명한 양김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뭐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기도 하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IMF도 있긴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국민들이 쭉 역대 대통령 평가할 때 보면 굉장히 낮게 나오고, 네. 김대중 대통령은 꾸준히 높게 나옵니다. 그것이 뭐 그 기본적으로 지지층들의 뭐 좀 팬덤 뭐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지만 결정적 차이는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대통령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누구든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대통령은 격하운동을 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 문제는 본인도 한탄했죠. 내가 그래 5년 동안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또 지지하든 안 하든 그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은 뭐 주관적으로 내가 잘했는데 내 업적이 성과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역시 뭐 뜻이 맞든 안 맞든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는 않았겠죠.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쨌든 뒤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네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뭐 본인이 뭐 그 정도까지 그 격하는 안 됐고, 더군다나 지금 본인들하고 일하고 있었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참모들이 지금 이 정부에 굉장히 좀 뼈대를 이루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명예가 회복됐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180도 모든 정책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를 갖다가 그 명예 회복을 하고 싶겠죠. 이제 그런 점이 있을 텐데 이 문제가 과연 저 민주당의 그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이 문제에 대한 판단들도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안 그래도 따로 예, 여쭤보려고 그렇죠. 뭐 본인의 퇴임 때 지지율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는 뭐 이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어쨌든 그 보수가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10년 두 텀은 줬는데 뭐 이게 유노멀이 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지난번에 외교 안보 정책, 부동산 정책, 재정 정책부터 해서 노동 정책 이 모든 게 정말 제대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갔느냐 이제 이건데 그 문재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 지지층들에게만 계속 그 사람들만 보고 그래서 국민 분열도 아니라 그러고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40%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만들었는지 몰라도 50%의 콘크리트 비토층을 만들었잖아요. 그것 문재인 때문에 대통령이 나오면 그 50%가 다시 그렇죠. 나올 예, 그렇죠.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비토층이 굉장히 두텁게 있는데 네. 그거를 윤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가져가는 게 윤 대통령이 자신감 있어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문제는 오늘도 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그게 나왔던데 윤석열 대 신임을 걸고 해라. 근데 윤 대통령 본인 이름으로 재평가 받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2년 동안 업적이 많으면 대통령 이름 걸고 할 수 있고 그게 만일에 부정평가가 높으면
차기 지도자로 미래 선거로 뭐 그게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안철수든 내걸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럼 문재인이 됐든 조국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이 사람들의 얼굴을 걸고 선거를 치를 때 이길 수 있느냐? 전 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 동원할 수 있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이길 정도로 충분하지 않고 어차피 강성 지지층들은 투표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그러니까 거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대 선거구제라면 네. 한 지역구에 한 4명 정도 뽑는다면 저는 이제 문 대통령 파워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재인을 걸고 나갈 때 한 3, 4등을 하지 않을까. 소선거구제란 말이에요. 문 대통령을 걸고 나갈 때 1등 할 때가 잘 안 보여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래도 그 전략이라는 게 TK에서는 박근혜를 걸고 나가면 1등. 근데 호남도 글쎄. 그럼 호남 뭐 민주당이란 간판이 이제 중요한 거지 문 대통령으로 될까? 그 상황에서 지난 또 일주일 사이에 어디서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조민, 제가 출마설.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게 그 부분인데요. 일주일 동안에 그 조민 씨가 뭐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거. 유튜브에 또 그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조민 씨가 이제 뭐 전주에 가가지고 뭐 하고 이제 유튜브 신문도 지방지에 이제 신문도 기사도 크게 났던데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이 자기는 이제 재판도 있고 하니까 딸을 대신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도니까 조민 씨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한 건데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은 나간다 안 나간다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죠. 네, 없죠. 그럼 결국 이 교통 정리가 그건가? 아니야. 우리 딸이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가도 내가 나가. 아직 말하지 않는 그렇죠. 게 나간다면은 내가 나가에 대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뭐 심평 변호사란 분이 그분이 이 얘기 온갖 얘기를 다 하는 분인데 모든 얘기 모든 아니 문제에서 그 뭐 공부하시니까. 얼만큼 이제 그 뭐 믿을 수 있는 분의 얘기를 들은지 모르지만 조국이 출마할 거다. 그것도 관악으로 찍어서 그 얘기가 뭐 조국이라는 분이 출마하고 정책으로 움직여주는 게 자기들이 전략상 나쁘지 않은 거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조국이란 분이 그 개인사를 보면 좀 안타깝죠. 그리고 뭐 젊었을 때 그 열심히 살았고 뭐 그분이 뭐 지금 다 저렇게 됐지만 다 잘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억울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같은 기준을 모든 사람들이 들이맸을 때 나도 좀 억울하다 이럴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그 억울하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걸 자랑스러워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어쨌든 이 사안이 돼서 그 지금 전체적으로 당이 다 몰리고 특히 민주화 세력 전체가 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그 내로남불이다 뭐 이렇게 된 거에 출발점에 있는 분인데 또 부인 구속돼 있고 그런데 딸과 북콘서트를 하고 또 대통령도 이게 뭐 서점을 열어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전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걸 또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별 높지도 않고 평가가 그렇게 좋지도 않으니까 그럼 심판하자. 맞아요. 좋아요. 야당은 심판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겠다로 가야지. 되돌리겠다로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수긍을 할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하신 그 세 명의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걸 동의하시는 제가 이제 대만하고 타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차이잉원 정부에 대해서 우리 심판해야 되겠다. 민진당에 대해서. 근데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장한환이라는 얼굴이 내세웠던 거고 타이에서도 탁신하고 이제 군부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얼굴을 내놓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한번 속아볼까? 믿어볼까로 가는 거지. 다 아는 봤던 카드를 다시 꺼내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2019년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되돌아가 보면 서초동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랬어요. 그런데 광화문에 10월 3일, 10월 9일에 광화문에 더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강성 지식들만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뭐 중도층들도 막 나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당의 대표가 한교안 대표고 보수 유튜버들을 뭐 국회에 난입하도록 문 열어주고 한국당 행사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에 들어선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의사당 난입을 시도했고 곳곳에서 폭력 행위까지 자행한 겁니다. 소속 의원 등이 폭행 피해를 입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불법 폭력 집회를 선동하고 지시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중도층 스윙보터들이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 윤석열 정부 못한다. 이게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는 악마화하고 뭐 그 대통령 부부를 뭐 그냥 진짜 뭐 아주 그 뭐 저질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먹힐 거냐? 저는 안 먹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지지층들한테는 그게 아주 쾌감을 주겠지만 투표에 갔을 때 야 민주당이 지금 도저히 이제 그 공당으로서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왜 미래통합이 그렇게 참패했는가를 그걸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당은 잘해야 되는데 네. 야당은 사실 잘못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네네. 야당이 크게 잘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잘못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근데 좀 잘못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아까 TK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은 더 안 좋은 구조로 갈 수 있는 게 전주의 재보궐선거 같은 부분. 거기는 이제 뭐 국민의힘은 유의미한 후보가 안 나왔고 민주당 무공천하니까 진보당이 되고 그 줄리 안혜욱 씨가 10%를 넘기고 예. 지금 제가 호남을 유심히 본 이유가 이거예요. 호남이 역대로 보면은 항상 좌에서 압박을 받을 때가 있고 우에서 압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에서 압박이라는 건 뭐 안철수가 등장한다든지 지난 대선하고 지방선거 때 이제 뭐 쇼핑몰 공약, 뭐 청년, 청년 이렇게 해서 한 15% 이렇게 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좌에서 압박을 받는 거는 이번에 진보당도 그렇지만은 과거 이제 통진당하고 이제 연합 공천했을 때 그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이라든지 뭐 오병윤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그 지역 조직을 기반으로 좌에서 압박을 받으면 영 안 좋아요. 그 수도권하고 괴리도가 높아지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좌에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좌에서 압박이 경선이라든지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고스란히 본선까지 가는 거죠. 점점 안 좋으면은 안 좋으니까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고 좋으면 좋으니까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좀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럴 위험이 점점 높아져 보여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난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등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에서는. 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당에서는 뭐 조국 장관이 정치를 해도 공천은 못 주겠죠. 해도 이제 그분은 뭐 저는 그분이 뭐 설마 출마하겠어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전 잘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뭐 조국 개인의 뭘 걸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그걸 걸고 하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좀 본인에 대한 좀 복권 명예 이렇게 하고 싶고 뭐 한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한번 소주 한잔 하고 싶다고 얘기도 했고 뭐 어쨌든 재판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그러는 건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데 뭐 딸이 출마하든 아버지가 출마하든 상식이지 않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얘기가 뭐 사실 그 여권 발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이슈가 계속 커지는 게 별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누군가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게 거예요. 안 좋으면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조민 씨 이렇게 전주가고 이런 행보를 보니까 약간 대변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보이던데 네. 다 출마 희망자예요. 민주당.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뭐 이렇게 지금 옆에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이제 인지도가 높고 지명도가 높고 또 뭐 지지층 내선 있으니까 이렇게 업고 가면은 내가 내 경선에서 유리하겠다라고 싶은 사람들하고의 그 결합 관계가 되는 거니까 네.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그 개인의 이해관계하고 집단의 이해관계 교집합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좋아지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은 당의 지지율이 낮을수록 자기 영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야지 자기 영향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아니 우리 뭐 전체 수도권은 모르겠고 내가 공천 받아야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스토브리그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박지원 원장을 이제 게스트로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제 옆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탁 제기를 탁 잡았던 게 뭐냐면 그 양산 가서 그때 양산 갔다 와서 한 발언들이 다른 발언들이 이슈가 됐는데 뭐 지나가는 말로 박지원 원장이 양산 갔다 온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한테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그게 일부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나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공개적으로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입만 버리면 문재인 잘못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내가 기소를 당해야 됩니까? 제가 4.3 제주 공식 행사에는 참석을 안 하지만은 가겠다. 그리고 5.18도 가시겠다. 그런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예사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실제로 그냥 박지원 원장의 그 주문인지 아니면 진짜 가서 뭘 얘기 등에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구나 이걸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2020년에 왜 보수 정당이 폭망했는가를 조금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MB가 저렇게 어제 나오고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하는 거는 물론 뭐 표로 직결된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MB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를 MB 2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지금 뭐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MB맨들이 포진돼 있고 곳곳에 도처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적극적인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용기 있는 분이다. 그 얘기는 뭐 소통 채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뭘 움직일 대통령이나 당을 어렵게 하면서 움직일 거라고 보지 않고 김기현 대표가 됐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거기 뭐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다 자기랑 같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볕 좁고 기분 좋아서 나오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성공 공식을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화양연화는 대통령 시절보다는 전 서울시장 시절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레거시가 있는 거냐. 청계천. 그 버스 탈 때 환승. 이게 MB가 했던 거지. 그게 이제 자랑스러우니까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평가가 좋으니까. 그리고 밖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문재인 대통령. 그게 우리가 그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저희가 볼 때는 잘 되는 길은 보여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게 야당은 잘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릇만 쥐고 있으면 되는데 그릇을 못 쥐고 있으니까. 야당이 지금 대안이라고 보지 않는 게 지금 이제 문제죠.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한 몇 주째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서로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정치권 게스트를 한번 모십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사이트로 오시면 이 스토브리그 게시판이 있는데 박용진 의원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혹은 궁금한 점 거기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토브리그 마치겠습니다.